갑작스런 아빠의 사고에 힘들었습니다, 채화님. 장애는 창피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라며 나를 부끄럽게 했던 초딩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없이도 자존감 강하고 씩씩한 아이들로 감사하게 지금처럼 건강하고 본인들 하고 싶은 거 잘 풀리고 편안하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아빠 없이 홀홀단신 초등학교 아이들을 잘 키워주고 지금 대학생 들어갔대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극복하는 힘. 어려운 일은 남편이 돌아가신 일이고 교통사고 난 일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홀홀단신 모든 경제와 가정을 책임지면서 본인이 그것을 이겨낸 그 극복했다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이 계시다면, 멀리서 보고 계시다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 감사한 마음이 자식에게 그대로 큰 에너지와 밀입자가 되어서 자식의 어깨에 흘러내리고 그 어머니의 선행과 공덕이 슬퍼하지 않고 잘 이겨내고 극복한 그 힘이 자식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건 어떠한 돈과 명예, 인기, 어떠한 축복보다도 가장 강력한 아이들의 마음의 뿌리로 자리 잡았어요. 그게 본래 심의 마음을 밝혀준 거예요. 엄마는 희망이구나, 우리에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머리가 굵으면 더 그게 느껴져요. 어릴 때는 잘 몰라. 아빠 찾고 힘들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고 그늘 없이 밝게 긍정적으로 자라게 해주셨어. 이건 세상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 우리 엄마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우리 엄마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희망의 존재야. 우리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엄마처럼 이겨낼 수 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는 우리의 희망이야. 이렇게 자식들이 마음으로 말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깊게 칭찬하고 보듬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눈치 볼 일이 아니라, 남 눈치 보고 고개 숙일 일이 아니라 떳떳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칭찬받고 축복받을 일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걸 극복해 버렸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원인은 자식에게까지 전가되지 않아요. 나에게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렸고 지켜봤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고통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에게 그 고통이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만일 그런 사고로 인해서 계속 울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지지리도 복도 없고 운도 없는 재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식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의 뿌리를 사회생활 속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은 바닥이에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극복한다. 어떠한 괴로움도 나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고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제는 큰 액땜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식들에게도 올 고통과 괴로움도 내가 모두 다 극복해내겠다. 자식들도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도 다가오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힘을 벌써 씨앗을 뿌려놨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스스로에게도 큰 칭찬과 그리고 북돋아주는 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을 원망하면 그 정오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되돌아와요. 그래서 바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에요. 남편이에요. 또는 배우자예요. 바깥을 원망하면 그 원망이 내 안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건 부메랑처럼 내 안에 정오로 마음에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 이게 나를 정오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안을 수 없는 나라는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과 증오감이 또 생기게 돼요. 무의식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을 원망하면 결국은 나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 내 스스로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을 하고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들 상담해 보면 엄마가 너무 믿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학교 공부만 하라 그러고 막 압박하는 사람은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그 중학생이 저한테 와서 했던 말이, 엄마가 증오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엄마를 해치기나 못하니까 나를 해치면서 자해를 하면서 나 스스로의 고통을 느끼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바깥으로 포출되면 내 내면은 증오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신 거나 나에게 재수가 없다, 내 삶이 왜 이래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내 안에 증오심이 자꾸 생겨요. 그럼 증오심은 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도 가득 찬다는 거예요. 증오심은 업력이 굉장히 강해요. 업력이 뭐냐면 습관적인 힘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업력이란 것은. 그래서 증오의 업력은 굉장히 빠르게 자랍니다. 콩나물 자라듯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씨앗을 뿌려놓으면 증오심이 금세 자라요. 그래서 원한은 원한을 또 만들고 원수는 또 원수를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그냥 사랑해버리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절대 증오심을 키우지 마라. 증오심을 없애라는 말을 누구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원수까지 사랑해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독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과 증오심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버려라. 욕심내지 마라. 그냥 원수까지 사랑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까지 사랑해버려라. 내가 그 전에 지은 업의 과부를 빚갚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까지 내버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감사하라는 마음까지 내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내 안에 에너지가 고갈돼요. 절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원망, 괴로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나의 선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나를 보호하는 숲과 같다. 이 마음을 딱 내고, 숲에는 독벌레도 있을 수 있고 나무에 찔릴 수도 있고 달콤한 물도 있을 수 있고 맛있는 딸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이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 보면 그 숲은 악한 숲이 되는 거예요. 이 숲을 감사하고 긍정적인 숲으로 보면 내 긍정적이고 감사한 희망의 숲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그저 위대한 마음의 숲으로 바라보는 마음. 모든 것은 나에게 오는 안 좋은 일들은 내가 빚을 갚는 시작이다 라고 마음 내고 오늘부터 함께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의 장녀로 9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죠. 채환님의 명상을 접하고 올해 42살인데 33년 만에 나란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원망, 두려움, 화로 가득 찬 상태로 세상을 보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저의 삶과 성향, 5년째 해결되지 않았던 통증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죽이는 짓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채환님. 어머니가 자식을 두고 떠나서 혼자 사실 때 자식들 사진이 아닌 조카들의 사진을 액자에 둔 것을 본 게 저에게는 큰 충격이고 상처였습니다. 그때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최근 외사촌에 50일 된 아이를 어머니가 하루 반나절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제 내면에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살인의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 하나로 42살인 지금 나에게 하루 일과가 될 만큼 분노가 일어나고 그 일이 어떻게 이렇게 큰일이 되었는지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와서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내면화의 치유 명상을 2주간 듣고 있고 명상을 하며 엉엉 울고 마음을 차분하게 먹어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어머니, 사촌이 이해되지 않고 나쁜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부모님이 9살 때 이혼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은 어렵게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어릴 때 중학교 때 여러 가지의 민감한 예민한 그런 감정 속에서 본인이 충격적인 어떤 장면이나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는 트라우마처럼 평생 동안 내 귓가에 또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란 게 가장 예민할 때가 사춘기 때이기 때문에. 또 갱년기 때도 참 위험해요. 갱년기 때도 서로 상처를 주면은 그게 오래 갑니다, 평생. 하지만 사춘기 때도 어떠한 충격적인 상처를 받는다면 평생 갈 확률이 많아요. 물론 그 상처가 크긴 하지만 이렇게 스쳐 지나갈 정도로 편안하게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뭔가 이유가 있겠다. 중학교 때 어머니한테 그런 걸 묻지 않았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의심을 가졌고, 엄마가 왜 저렇게 했을까? 내가 친자식이 아닐까? 왜 조카의 사진을 우리보다 자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의심의 덩어리가 한마디로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누군가를 해치고 싶을 만큼 괴로움이 올라오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정신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마음은 그렇게 들지만 어릴 때 엄마에게 그걸 물어보지 않았고 혼자 의심했던 그 덩어리가 지금 커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친엄마인데 왜 조카 사진을 이렇게. 분명히 거기에는 필요곡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한 나의 소심함과 그리고 그때 그 당시의 성격과 여러 가지 환경이 본인을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50이 다 된 나이예요. 나이가 지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 그 시절의 마음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의 마음이 본인이 지금 50이 다 된 나이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이혼을 했고 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는 자식에 대한 정을 떼려고 많이 노력했을 테고, 그리고 엄마의 나름대로의 마음의 상처가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부부의 일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상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본인이 이제 이걸 꼭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일만 생겨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생겨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생기죠. 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특히나 가족 관계에서는 더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관계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면이 더 튀어나와요. 주머니 속에 송곳을 감추듯,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송곳의 끝이 주머니 밖으로 튀어나오듯, 가깝고 가족이고 친한 친구고 자식이고 배우자고 부모고 시부모고 이런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송곳이 더 빨리 주머니에서 튀어나와요. 이게 진리입니다. 왜 이게 진리일까요? 가까운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가족이니까 또는 엄마니까 자식이니까 배우자니까 나에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이 먼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과 달라요. 타인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하고 믿어준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내 편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가족은 내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족도 최근에 연예인들 재판 사건들 얼마나 많았어요. 가족, 형, 엄마와의 문제 보면은 가족 때문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실망과 우울증 그리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뭐다? 가족을 너무 믿고 모든 걸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재산을 맡기고 매니저인 형이 어떤 문제가 되어서 지금 징역을 살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서로의 인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형을 너무 믿었고 내가 엄마를 너무 믿었고 내가 자식을 너무 믿었고 내가 배우자를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가족인데 믿지 못하고 살아요?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마라. 너무 크게 치우쳤단 말이에요. 중도를 가져야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너무 치우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믿고 맡겨놨기 때문에 그 맡긴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돈이 많은 연예인인데 형이 맡아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10년, 20년 되면 형도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모든 것은 물욕 앞에서는 가족이고 부부고 혈연도 사라지는 게 이 돈이라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당하게 중간중간에 검토를 하고 회개를 하고 감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큰일이 안 생기는데, 적게 생기는데, 자기도 그냥 10년, 20년 그냥 형, 아버지, 예를 들어서 누나, 동생에게, 배우자에게 모든 걸 맡겨놨다면 한순간에 모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원수보다 더 원한을 맺게 되는 인연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사람만 잘못한 건 없다. 나의 인과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포항산매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있어요. 포항산매론에. 이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뜻, 이걸 의심이라고 하는데, 의심, 뜻의자를 써가지고 의구심 또는 의심이라고 해요. 자신의 뜻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사람을 미워하고 거부할 게 아니라, 자, 오히려 그 사람을 나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여겨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원림이라는 것은, 자, 원림이라는 것은 큰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숲을. 우리가 대부분 내 일을 방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괴롭힘을 하는 사람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타인의 탓으로 보통 돌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타인의 탓도 있지만 내 탓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수용. 이 문제가 나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본인이 알아차리는 것이 그 해결해 나가는 첫 번째 일이라고 봅니다. 수용. 이 상황이 왜 생겼을까? 여기서는 명상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라고 해요. 받아들이기. 엄마가 왜 조카 사진을 저기 놔뒀을까? 반감하고 억울하던 게 아니라, 아, 엄마가 왜 저렇게 했을까?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아, 내가 지금 그 기억을 눈덩이처럼 키워왔구나. 그때 그 상황에 엄마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혼한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유추할 수 없고, 그래도 엄마인데라는 생각, 이런 거 다 집어치워야 돼요. 그게 본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엄마도 그냥 한 여자일 뿐이고 인연 따라서 자식을 잉태하고 낳았을 뿐이에요. 본인도 결혼해 보시고 자식 낳아 보셨다면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때, 따라해 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오히려 깨달음으로 삼는다. 오히려 참회의 계기로 삼는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 이것이 깨달음과 참회의 계기로 삼는다. 이게 이제 달마대사가 쓰신 이입사행론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깨달음과 참회의 계기로 삼고 스승으로 삼는다. 방금 보왕산매론에도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는 상황과 존재들을 원림으로 삼아라,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받을 이 인과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연기되어서 말미암아서 태어난 것이구나. 괴로움의 원인이 그 부모가, 엄마의 그 잘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연기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대학생들 같이 함께 확언해 봅니다. 세상에는 어려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어려움이 없다.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그 어려움은 다만 내 생각이 만든다. 그 고통도 다만 한 생각이 만든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에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는 오지 않았다. 다가올 미래를 결정짓는 모든 순간은 지금 현재 현존의 순간이다. 그러니 이 세상 지금 이 순간에는 어려움이 없다. 뭐라고요? 세상에는 어려움이 없다. 딱 마음 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가르쳐주는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원림이다.
원초적인 숲이다. 그러니 세상에 어려움은 없다. 딱 마음 내고 수행정진 함께 나갑시다.